좌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션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탈탄소화를 위한 해양 디지털화의 역할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첫 세션이기 때문에 IMO의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O의 탈탄소화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MO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말씀드리고 대체 연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탄소화를 위한 디지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IMO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와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IMO의 활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O의 MEPC는 IMO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18년의 일이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중장기 그리고 단기 조치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었습니다. MEPC 위원회가 개정된 전략을 채택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강력한 목표를 위한 실행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2008년을 기준 연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즉 선박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08년 수준과 비교해서 40% 줄이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집약도는 40% 줄이기로 설정을 했고 2050년까지 탄소 집약도는 70% 줄이기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선박의 탄소 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IMO는 에너지 효율 규제 도입, 즉 EEXI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집약도 지수인 CII도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현존선에 적용될 에너지 효율성 규제의 도입과 의무적인 위행을 위해서 도입이 된 것으로 다음 표를 통해서 장표를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CII 등급을 이제 매기게 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현존선도 CII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장기 단 조치로서 온실가스 부담금이라든지 온실가스 연료 표준이라든지 등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대체 연료입니다. 현재 다양한 기술적인 조치와 운용상의 조치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데요.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만 저희가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LNG와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연료이기는 하지만 IMO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을 한번 고려를 해보아야 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또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 평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물론 각각의 대체 연료마다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저장 공간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나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에 특정한 장점이 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탈탄소화를 위한 디지털화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과 그리고 해양 디지털화를 위한 표준과 한국의
이 표준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서 상용화를 하는 것도, 선박을 상용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탄소 연료에서 무탄소 연료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내에 탄소 포집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기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를 늦출 수도 있고, 그리고 탄소 풋프린트를 낮추는데 연료마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박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그림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를 202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마스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양한 서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인식 시스템이라든지 피해 즉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ISO 91847 기준을 바탕으로, 표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존의 표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표준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 19847에서 19848까지 다양합니다. ISO 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내 데이터 서버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해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표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표준은 MQT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IoT 분야에 있어서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내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ISO, IHO 표준을 바탕으로 이 내비게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항만의 디지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IMO의 싱글 윈도우, 즉 국제 해상 교통 촉진에 관한 협약하에 싱글 윈도우입니다. 2024년에 FAL 컨벤션에는, 즉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싱글 윈도우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IMO 컴pendium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IMO가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을 이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살펴볼 만한 가이드라인은 포트콜 최적화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또 FAL 위원회에서는 조화된 커뮤니케이션과 포트콜을 위한 운항 데이터를 전자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포트콜 같은 경우에는 ISO 19847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IALA S211은 IHO의 S100 표준을 바탕으로 포트콜 메시지에 적용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표준 이외에도 ISO 28005라든지 다양한 표준이 있습니다. 또 향후에 IHO와 IALA가 S211을 바탕으로 또 많은 표준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상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프로젝트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준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FAA 위원회에서 내놓고 있는 다양한 표준을 활용하고 반영을 하고 또 항만과 해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몇몇 변경과 또 수정이 있었습니다. 물류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항만 환경 강화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이내비게이션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요. 항만 당국이라든지 선주 그리고 항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현재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AI 포트 체인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AI 포트 체인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 정보를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IMO, IARA 등의 표준을 더욱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와 국제 표준이 적극 반영이 되면 항만과 선박의 운항이 좀 더 개선될 것이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과 항만의 디지털화는 앞서도 들으셨고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JIT, 즉 정시 도착도 매우 중요한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0년에 이와 관련된 IMO의 조치도 도입된 상황입니다. 선박이 시간의 낭비 없이 적기에 운항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적극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진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것은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토콜과 전체 운항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박과 항만의 디지털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탈탄소화를 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만 온실가스 저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과 또 조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